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강연을 했는데요. 본인의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라는 그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로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걸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정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 다당제 구현이 필요하다.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혹시 탈당해서 본인이 뭔가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다당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리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주면 그러면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그 비례대표를 얻기가 훨씬 유리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나? 하여튼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에 지금 현재는 뭐 4명밖에 없지만 자기들 말로는 뭐 40 내지 50명 정도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기도 준연동형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 김동연 지사 역시 뭐 당내 세력은 없지만 김동연 지사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나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명계하고 뭔가 교감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뭐 그거는 뭐 사실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그치는 게 아니고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27일 밤, 어제 밤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연동형을 지키고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72명 서명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서명에 모두 더 동참해달라. 72명이면요 민주당 전체가 168명이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비명계만 있는 게 아니라 친명계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이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 김동연, 일부 친문계 여기까지가 지금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고, 병립형이라는 거는 과거와 같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얻은 비율만큼 그 비례의석 47석을 그대로 나눠 갖는 겁니다. 준연동형은 뭐 좀 복잡하지만 지역구에서 많이 그 의석이 당선되면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아예 그 비례대표 공천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다수가 당선될 테니까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하고, 그러면 지역구 공천을 안 한 비례 전문 정당,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 위성정당이
비례 47석을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흔적은 지금 병리평을 중점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병리평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민주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에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했을 경우에 위성정당 안 만들고 국민의힘의 35석이 뒤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슬쩍 흘린 걸로 보입니다. 병리평으로 가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구상. 그거를 슬쩍 흘려서 분위기를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병리평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병리평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되게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편인데 그게 안 내리는 건 아마 조국 신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만약에 준연동형을 하지 않고 병리평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신당을 만들어봤자 어디 적당하게 당선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지역구로 나와야 되는데 지역구 무소속 서울 뭐 관악갑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부산 뭐 중영도구라든가 이런 데 나왔을 때 과연 당선이 되겠는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과연 제대로 공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약체를 공천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시 조국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지금 심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조국만을 지지하는 이른바 조국소 세력은 제가 별로 많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당수가 또 민주당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함께 지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하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이 문제가 현안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자 입장을 밝혀라 이런 당내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어찌 해야 될지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언젠가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원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건 넘길 것 같고요. 올해도 넘길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 그러는데 논의해도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도 준연동형이냐 병리평이냐 이거를 결정을 안 한 채 올해를 넘기고 뭐 내년으로 가서 또 여야 간에 협상하고 뭐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조국 신당이나 이런 신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재명은 병리평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준연동형 현재 이걸 유지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리평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병리평을. 그래서 아마 비명계의 반발. 아까 김두관 의원 얘기는 72명까지 서명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병리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단을 내리는 형식으로. 근데 이게 더 불어난다. 그렇게 되면 현행 준연동형을 안 고치면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놔두면 준연동형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준연동형이 됐을 경우에 위성정당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금 김두관 의원 등등이 얘기하는 이 72명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정당이 없는 준연동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앞에서 교섭단체 하나가 사라지는데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시죠. 4년 전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의당 그다음에 뭐 민생당인가 뭐 이런 데하고 짬짬이를 해서 선거구제 개편 준연동형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일 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비난을 했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그리고 나서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위성정당 만들었죠. 만들어서 결국 정의당은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갔다가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 바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속았다.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그 이후에 거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준연동형,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병리평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내에서 자꾸 준연동형으로 몰리면 결국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제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정말 위성정당을 안 만들 것인가. 저는 4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가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준연동형 유지를 한다면 눈앞에서 교섭단체 한두 개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위성정당의 유혹,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병리평을 선호하고 만약에 그게 당내 여러 가지 흐름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준연동형으로 가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결국은 만들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 유혹을 못 이길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의석 확보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리평에 무게중심을 두고 검토를 하고, 그런데 당내에 워낙 압도적 다수가 자꾸 준연동형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할 수 없이 밀려가는데, 그렇지만 위성정당은 결국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번 내일 의원총회 결과, 그리고 그 후에 협상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